자, 취득세율에 관한 것 보도록 하죠.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표준세율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표준세율은 의미가 없어 명칭이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죠.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을 뭐라고 그런다? 표준세율이더라. 이렇게만 하시면 돼. 그 다음 표준세율에는 탄력세율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닌다. 요거는 취득세에서도 등록면허세도 재산세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지방세 세율을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나오면 탄력세율. 탄력세율은 뭐냐? 탄력.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줬어요. 야, 지방자치단체장아, 너는 네 상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권한을 줄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이게 뭐냐? 야, 표준세율이 예를 들어 4%다. 그럼 표준세율의 50%니까 2%죠. 그럼 2%를 더해서 최대 6% 할 수 있고 빼줘서 최소 2%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절해라. 그러니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더 받든가 덜 받든가 권한 줄게. 이게 탄력세율이 되겠죠. 요거는 모든 지방세가 대부분이 똑같은데 여기서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뭐냐면은 그러면 표준세율은 정해져 있는데 3% 4% 정해져 있는데 탄력세율이라는 게 붙으니까 표준세율은 꼭 지켜야 되는 세율이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냐 이게 출제된 경우가 있어요. 탄력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표준세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을 얘기합니다. 왜? 가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표준세율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지키지 않아도 된다. 탄력세율. 그럼 계산 문제가 없어요. 탄력세율은 항상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뿐이 없어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맨날 이렇게 옳은 지문 나왔다가 최근에 100분의 60 이렇게 틀리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100분의 60.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틀리게 나온다고 그랬죠. 100분의 40이란 숫자가 없으니까 100분의 60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이란 이게 안 나오고 요 지문이 나와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만 나옵니다. 요거는 앞으로 계속 배울 거고 그 다음 같은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이 된다. 우리가 세금의 성격 세 가지 설명합니다. 첫째,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어떤 날? 빠른 날. 빨리 걷겠다는 얘기. 금액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떤 금액? 큰 금액. 많이 걷겠다는 얘기죠. 세율이 여러 개 나오면 높은 세율. 많이 걷겠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가 세금의 성격입니다.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큰 금액.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높은 세율. 그럼 세금은 성격이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보다 억척스럽게 걷겠다. 끝. 요 세 가지 성격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세율 숫자들이 나오는데 숫자들은 외우지 마시고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요거예요. 짠하냐 안 짠하냐. 요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짠하다. 안 짠하다. 짠하면 1000분의 23. 세금이 낮아요. 세율이. 안 짠하면 1000분의 28. 조금 비싸요. 짠하냐 안 짠하냐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럼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짠한지 안 짠한지는 판단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상속. 상속을 받았을 때는
농지냐 아니냐가 나와요. 그럼 농지를 상속받으면은 농사지로 식구들이 다 내려가야 돼. 그럼 도시에 살다가 농사지로 식구들 내려가니까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내가 입장이 짠하게 되죠. 여기는 절대로 농사라는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세법상으로 농지를 상속받으려고 그러면 농지 소재지 근처로 이사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짠하다. 짠하니까 1000분의 얼마? 23이다. 절대 농사라는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세법상으로 이해가기 쉬우라고. 그런데 농지가 아닌 걸 받았어. 뭐 임야라든가 상가 건물이라든가 받았어요. 짠해 안 짠해? 안 짠하죠. 그래서 안 짠하면 1000분의 28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다 볼게요. 자, 여기 나왔어요.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토지다 그러면 매립, 간척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럼 매립 간척이라는 건 없던 게 생겼다. 그럼 매립 간척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원시취득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없던 게 생겼으니까 짠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1000분의 28. 그 다음 공유물 분할. 분할이라는 건 헤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공유물 분할은 친구끼리 헤어지는 거야. 그 다음 합유물 분할, 총유물 분할 나옵니다. 분할은 헤어지는데 우리 문중이 해산하든가 조합기업이 해산하든가 민법에서는 절대로 종중, 문중이나 조합은 해산이 없다고 하는데 세법은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때 대비해서 세율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따라서 민법처럼 총유물, 합유물 접근하지 마시고 세법은 분할, 공유물이든 합유물이든 총유물이든 그 다음 재산 분할이건 같이 공부하라고 그랬죠. 분할은 헤어지는 거야. 서로 헤어지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과 그 다음에 조합원끼리 헤어지는 거니까 짠해. 짠하니까 1000분의 얼마? 23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보면은 짠하냐 안 하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유상승계. 유상승계로 나올 때도 있고 매매로 나올 때도 있고 교환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돈 주고 사왔다 이거죠. 그럼 돈 주고 사왔을 때 농지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세법 중에서는 유독 땅 중에는 농사 짓는 땅, 농지, 건축물 중에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 농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의 혜택을 많이 줍니다. 즉 세금이 싸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은 돈 주고 사왔는데 농지면 1000분의 30, 3%, 농지가 아니면 4%가 된다. 그러니까 짠하냐 안 짠하냐, 짠하면 23, 안 짠하면 28 다음에는 매매, 농지는 3%, 농지가 아니면 4%다. 이렇게 요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죠.